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가상 서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환경이 되면서 서버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IBM과 함께 하이브리드 서버 접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 박형근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IBM 보안사업부에서 계정, 권한, 그리고 접근관리 영역에 기술 영역을 맡고 있는 박형근 실장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이어지고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설문조사 응답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서버의 접근 권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IBM이 제시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전략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이제 클라우드라고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뭐 IaaS, 뭐 SaaS, PaaS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는 IaaS가 가장 먼저 도입되고 또 많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IaaS 중심으로 얘기를 오늘은 좀 많이 할 텐데요. 그런 다양한 서비스 모델에 있어서 IBM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영역이 보안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접근 권한 관리예요.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종래 IDC라든지 이런 데에서 했던 네트워크 보안 중심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계가 이제 점차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중요해진 거는 결국엔 이제 계정, 아이디, 누가 이 시스템 서비스에 사용하느냐라는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접근 권한 관리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역시 올라가는 데이터. 결국엔 이제 보안 사고가 이제 외부로 노출될 때는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그렇죠. 노출되기 때문에 네.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시성.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이제 IBM이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보안 전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서버, 그러니까 IaaS에서 얘기하는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 이것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인데 네.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접근 제어 관리가 네. 기존과는 많이 다른가요? 네, 굉장히 어렵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렵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안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는데 그동안 만나봤던 굉장히 많은 이제 고객사들을 이제 보면은 이 IDC 상에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관리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기업일수록 클라우드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나 이제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좀 혁신적인 어프로치를 많이 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마다 다른 패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많이 봤던 굉장히 큰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보면은 클라우드 상에서 계정 접근 관리 부분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와 유사하게 이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잘했던 데는 클라우드에서도 여전히 잘하고 기존에 약간 부족했던 데는 클라우드 가서도 어디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잘 못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뭐 아까 이제 정답이 없는 것처럼 아무래도 그동안 잘해왔던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클라우드 상에서도 이제 그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서만 또 나타나는 특별한 문제들이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IDC처럼 이제 관리 운영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프라 자체가 동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서버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고 생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편의성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는 뭐 1인 1계정으로 시스템에 이제 이렇게 쭉 계정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이제 생성을 한다고 한다면은 클라우드 쪽에 가서는 이제 어떤 표준화된 계정, 표준화된 이미지로 쭉 배포를 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계정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유해서 이제 계정을 사용하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한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 추적성, 추구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네.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 대수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법규상에서 요구하는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주기적인 변경 관리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SSH 키 변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이제 경계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는 단순히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인증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이제 투채널 방식의 인증 방식이 이제 고려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중요한 서버나 이렇게 시스템에 접근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전히. 네. 그런데 그런 패스워드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네.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 쪽에 이제 내부에 이제 통계 보면은 이제 한 54%의 기업에서 특권 계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종이나 엑셀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엑셀 기반의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특권 계정 그러면 보통 이제 시스템에서는 루트 계정이나 아니면 이제 DB 어드민 계정, 어드민 계정. 네. 이런 계정들을 이제 엑셀로 이제 관리하는 케이스들도 왕장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포스트잇을 직접 이제 모니터에 붙인 케이스는 뭐 여전히 붙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네.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사실 이제 IT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는 이제 직접적인 물리적인 포스트잇보다는 포스트잇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관리하는 이제 많이 보여지는데요. 바탕화면에 포스트잇 프로그램을 띄워놓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모 기업의 보안 사고에 이제 내력을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해커가 중요 IT 직업의 이제 PC를 공격을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포스트잇 프로그램에 있는 이제 시스템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시스템의 정보가 유출되는 이제 그런 사고들도 이제 보고가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화면에 있는 저 수첩은 뭔가요? 네, 물리적인 수첩에 이렇게 적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네.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던 사례는 그 아마존. 네. 클라우드 얘기하니까 아마존 그러면 클라우드만 생각하시는데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 쇼핑몰에서 보면은 패스워드 관리를 해주기 위한 수첩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수첩이 그런 패스워드 관리 전용 수첩 이런 거군요. 전용 수첩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에서 그런 수첩을 판다는 사실이 되게 재미있는데요. 네,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원시적으로 패스워드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IBM이 제안하는 패스워드의 관리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더 이상 사용자들에게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피로도를 이제는 없애줘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충분히 성숙됐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패스워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스템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IBM에서는 IBM 시큐리티 서버라는 솔루션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사용자들 인증 부분에 있어서는 투채널 방식 인증.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iOS 상의 앱스토어에서 IBM 베리파이라고 하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채널 기반의 사용자 인증 솔루션을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하고요. 시스템 접근한 이후에는 본인에게 허용되어 있는 시스템과 계정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정 목록을 단순히 클릭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접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기반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공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이제 IP 주소 기반으로 이제 접속을 이제 차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사용자의 PC가 이제 도난 아니면 공격을 받아서 이 시스템 자체의 통제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제 투채널 인증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증한다 그러면 결국엔 PC와 스마트폰 두 가지를 다 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증을 기반으로 이제 차단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세션수 제한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고를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다계층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IBM에서 제공하는 투채널 인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네. 투채널 기반 인증 요즘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투팩터 인증에서 이제 투채널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종래 이제 투팩터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이 예를 들면 이제 PC 안에서 같이 있어도 그거는 그 두 가지의 인증 요소, 투팩터 인증 요소가 되는데요. 투채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요소를 다른 형태로 그래서 네. PC와 스마트폰 이렇게 혼용해서 이제 많이 하는 스타일로 이제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도 이제 투채널 기반의 인증 수단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직접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IBM 베리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앱을 안드로이드나 iOS 앱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OTP와 100% 호환이 되기 때문에 구글 OTP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IBM 베리파이 앱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IBM 베리파이라고 하는 투채널 기반의 인증 앱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OTP 기반으로 인증을 하고요. 좀 더 이제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형태의 인증을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생체 인증 또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페이스 아이디라든지 네. 이 모바일에서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수단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QR 기반의 이제 인증 수단도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국내 이제 보안이 이제 강화된 곳에서는 또 스마트폰 카메라를 또 네, 막는 다 막죠. 시에서 네. QR 코드 인증이 이제 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이제 저런 인증 방식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중요 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저런 QR코드도 네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IBM의 시큐리티 시크릿 서버에서는 실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전체 화면은 아니고요. 일단 보면은 이제 이 사용자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 정보를 좀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크릿 이름에 보시면은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 정보와 지금 이제 중요 특권 계정의 루트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시스템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가 이미 저희 쪽 시스템에 모바일로 모바일 OTP를 통해서 로그인한 다음에 본인에게 허용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에 그 정보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화면까지 지금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이제 PuTT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PuTT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되고 있는 PuTT로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게이트웨이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이제 하기는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터넷 구간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PC상에서 이제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 네트워크 구간상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일단 사용자 이름을 굉장히 랜덤한 형태로 바꿔서 제가 로그인을 시켜줘요. 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랜덤하게 이제 생성된 이제 유저 네임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면은 실제 이 사용자로 이제 로그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위칭 유저를 한다든지 하는 자동화된 액션은 이제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루트로 이제 이 로그인이 된 것까지 확인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루트로 로그인한 다음에 보통 이런 종류의 솔루션들은 국내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게이트웨이 기반의 이제 시스템 접근 관리 솔루션들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과 다르게 리눅스나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그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시스템 접근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시 로그인한 다음에 다시 접근 관리 솔루션 돌아가서 다시 이제 클릭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IBM 같은 경우에는 SSH 터미널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다른 서버로 접근하고자 할 때 그 서버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IP는 알고 있어도 뭐 아이디 패스워드는 모르는, 그러니까 아이디는 알겠죠.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SSH 터미널로 접근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서버 목록이 나타나요. 중간에 보시면은 서버 목록이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해당 서버로 이제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접근 제어 솔루션을 웹 포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웹 포탈로 돌아가서 시스템에 접근하지 않고서도 해당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이걸 통해서 봐도 비밀번호 관리가 쉽지 않은데 네네. 사실 이제 비밀번호를 또 법적으로 네. 뭐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바꾸셔야 합니다. 네. 또 특수 문자를 넣어야 됩니다. 몇 글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에 넘어가면서 네. 사실은 이제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시스템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가상으로 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증가된 시스템과 증가된 계정을 주기적으로 이제 법 규제 사항이나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점 아니면 보안팀 사내 내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많아진 시스템과 많아진 계정을 사람이 일일이 바꾸기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자꾸 써놓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 리포트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슈 사항 중에 하나고 또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또 특정 시간대에 맞춰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번 주 내에 전체 시스템의 패스워드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미션이 있게 되면은 있죠. 그럼 굉장히, 너무 힘들죠. 네,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을 과연 이제 IT 직원이 그걸 고민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이제 고민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클라우드를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계정,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하나 생길 때마다 네네. 거기에 또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고 네네. 하는데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암호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안에서 보통 패스워드 관련돼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중요 가이드 중에 하나가 기본 패스워드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렇죠. 디폴트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디폴트 패스워드를 받게 되면 밴드에서 제공받게 되면 변경하십시오라는 게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인데 사실 클라우드 상에서는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도 많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대부분 디폴트 패스워드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패스워드 분실 시에 패스워드를 보려면은 이 기본 패스워드를 이제 갖고 쓰는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분실하는 것이 이제 두려운 이제 나머지 이제 기본 패스워드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봤는데요. 사실 이제 보안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기본 패스워드는 반드시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기본 패스워드가 저희 기존의 IoT 기기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설마? 네, 그렇죠. 근데 이 벤더사에서도 이제 보안을 고려해서 굉장히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를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이라든지 이렇게 반복적 입력을 해서 그거를 알아내기란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운영한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패스워드 공유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기본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공유된 패스워드를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IBM이 이런 디폴트, 클라우드 상에서의 디폴트 패스워드도 바꿔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네네. 아까 얘기했던 그 IBM 시큐리티 시크릿 서버라는 이제 솔루션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패스워드 변경 관리와 SS 키 변경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중요 IT 직원은 패스워드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실제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패스워드를 변경도 해주고 SSH 키도 업데이트 시켜주면서 변경된 내역들에 대해서 감사 리포트도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편리하게 업무를 보시면서 감사 쪽에서 이제 변경 이력을 달라 그러면 시스템에서 뽑아서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기만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다 변경하고 감사 리포트까지 주고 업무량이 확실히 줄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로컬이나 도메인 계정 이런 것도 다 변경해 주나요? 네, 패스워드에 대한 여러 타입들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SSH 키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변경 관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 주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 주기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시스템에 대해서 특정 주간 내에 전체 시스템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변경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시스템 정보를 저장하는 그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조해야 될 그 사항이 뭐냐면은 SSH 키 변경 관리를 잘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SSH 키도 패스워드와 동일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그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 그 키가 유출됐었을 때
보면은 이제 패스워드가 유출된 건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변경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클라우드 상에서는 변경 관리를 해주고 싶은데 패스워드 변경 관리 해주고 싶고 SSH 키 관리를 해주고 싶은데 알아야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네,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는 계속적으로 계정이 생성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생성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된 시스템, 생성된 계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IBM 시큐리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미식별 자산에 대해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기능을 통해서 새로 생성된 자산을 식별을 하고 그 안에서 새로 생성된 계정들을 파악을 해낼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을 통해서 이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관리되지 않은 자산들을 보다 빨리 파악해내고 관리되지 않았던 계정들에 대해서 뭐 패스워드 관리뿐만이 아니라 접근 관리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되게 관리자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갑자기 현업에서 새로운 서버를 생성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본인은 몰랐는데 네네네. 그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네. 문제들이 사실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자동으로 식별을 해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또 협력사하고도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클라우드 환경 되면서 또 클라우드에서도 협력사랑 일을 하고도 하는데 네네. 그럴 때도 또 보안이 위험해진단 말이죠. 이런 그렇죠. 것에 대한 관리도 가능한가요? 네, 보통 협력사 포함해서 이제 시스템에 그 외부 우리 회사가 아닌 외부 직원이 이제 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가장 그 표준적으로 얘기하는 보안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그러면은 우선은 패스워드 입력 부분 보통 특권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패스워드 입력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대신 입력을 해주거나 아니면 쉬운 패스워드 변경해서 공유를 해주죠. 네. 공유를 해준 다음에 실제 작업하는 내용을 옆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모니터링하고 작업이 끝나게 되면 다시 패스워드를 이제 본래 규칙에 맞는 어려운 패스워드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상은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작업을 시킨 후에 네네. 딴 일을 하고 네네. 끝났을 때 끝났나요? 이 정도로 확인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쉬운 패스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쉬운 패스들을 다시 이제 규정에 맞는 어려운 패스로 변경하는 걸 이제 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뭐 휴먼 에러라든지 네. 뭐 실수에 의해서 뭐 시스템 잘못했는데 누가 이거를 잘못했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사실 사후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작업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네. 협력사 직원도 그렇고 원격 직원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OT에 관심이 굉장히 너무 많아지면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원격에서 중요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이걸 관리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마찬가지로 협력 직원이 중요 시스템에 접근하는 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관심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격 근로자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우선은 이 시큐리티 서버 자체가 게이트웨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게이트웨이 컴포넌트로 해서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 협력 직원이나 외부에서 접근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차단을 해주고요. 네. 정해진 경로상에서 임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은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패스워드에 대한 공유 없이 시스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동안 이 사용자가 했던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기록이 돼요. 네. 레코딩이 되고 또 작업자는 원격에서 그러니까 중요 IT 직원은 원격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해당 협력 직원이나 외부에서 접근한 사용자가 시스템에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옆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의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고 또 실시간으로 메시지 전달도 가능해요. 그래서 메시지 전달을 해서 뭐 노티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정말 문제 상황이다 그러면은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접근 권한을 해소하게 되면 사실 협력 직원이나 외부에 접근했던 사용자가 중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실시간으로 원격 접근 차단도 가능한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 화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화면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영화 동영상 아이콘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작업자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콘이고요. 그 옆에 X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실시간으로 세션을 차단하는 이제 그런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작업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세션을 강제적으로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작업하고 있던 내용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사후에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이제 윈도우즈 기반 화면이고요. 윈도우즈 시스템이 접근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처럼 텍스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그래피컬한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사용자 액티비티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지를 아래 그래프로 활동이 많을수록 이제 그래프의 형태들이 이제 달라지는 걸 통해서 빠르게 이제 사용자의 행위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래피컬한 화면이지만 그 안에 사용자들이 키 입력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입력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이 키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그 입력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했던 행위라들 아니면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검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후에라도 이제 사용자의 행위 검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플레인 텍스트 형태, 텍스트 기반의 이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필터 기반의 검색이라든지 두 가지를 혼용한 검색이라든지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 어떤 시점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대상 시스템에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제 로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이나 이제 SIM 또 ESM 장비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 솔루션에 있는 이벤트나 로그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이 관제 쪽에서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IBM의 시크릿 서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네, IBM 시크릿 서버는 게이트웨이 솔루션이 보통 보면 어플라이언스 장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치나 구성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IBM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렇기 소프트웨어 때문에, 형태예요. 네네, 소프트웨어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 현재 전체 시스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IDC의 온프라미스 형태로 이제 구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존 쪽에 하나의 가상 머신 내에 이제 설치 구성하는 형태로 구성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온프라미스부터 데이터 센터부터 클라우드까지 모두 다 그 서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네요. 통합 관리 가능하고요. 또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이중화 이상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중화 구성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동안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서비스 가용성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보여주시죠. 네네. 사실 이 분산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고민을 해봤지만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미 IDC 쪽은 이제 이런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IDC는 IDC 나름대로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구성을 해놓고 또 클라우드 쪽은 각각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와 같이 협력되어 있는 다양한 또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관리의 복잡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마다 다 다른 솔루션을 써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관리 복잡도나 이제 정책에 대한 복잡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점은 이제 사용자의 현황 파악이 굉장히 용이치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그런 클라우드 존이든 IDC 존이든 그 안에 어떤 서버에 어떤 계정에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뷰에서 바라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그게 있습니다. 가시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분산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 집중적으로 전체 IDC를 포함한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서버들을 관리 운영하면서 하나의 단일 정책으로 또 단일한 또 모니터링 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IBM 시크릿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산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한 분산 엔진이라는 이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산 엔진 컴포넌트를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서 각각의 클라우드에 다양하게 분산 배치하면서 실제 사용자들은 이 분산 엔진하고 서버 접근 통제 게이트웨이 내지는 서버 접근 통제 포탈을 통해서 접근을 통해서 이제 전체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AWS든지 네. IBM 클라우드든지 네. 데이터 센터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관리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관리 콘솔을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나 다른 이종 간의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 국내 모 고객사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 AWS, 그다음에 이제 애저, 그다음에 GCP, 텐센트, 그다음에 국내 IDC 센터 굉장히 다양한 그걸 다 쓰고 계신 네, 고객이 다 쓰고 벌써 있는, 계세요? 네, 네, 고객분이 계신데 그 안에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실제 이제 그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운 점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국내 고객사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고객들이 지금 IBM의 시큐리티 서버를 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출시된 지는 좀 되었습니다만 국내 비즈니스 시작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고민이 상당히 많았죠. 국내 경쟁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 하나만 가지고 이제 국내에 이제 많이 해서 이제 올해 구축 사례는 이제 있습니다만은 아직 고객 홍보 동의를 받지 못해서 고객사를 이제 소개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고객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아실 수 있는 회사 뭐 AT&T나 뭐 버라이전이나 뭐 퀄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있네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공공기관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기관 뭐 아니면 이제 아까 있던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종, 유틸리티 기업들 네. 뭐 굉장히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금융 사례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금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쪽 IBM 시큐리티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레퍼런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개해 주신 고객 사례 중에서 한 기업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저희가 아도브 고객 사례인데요. 아도브 내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IBM 시큐리티 서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브로드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역시 아도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패스워드 관리라든지 사용자의 접근 관리라든지 또 이 계정 변경을 통해서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에서 어떤 휴먼 에러를 제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목적으로 IBM 시큐리티 서버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 아키텍처라든지 굉장히 손쉬운 사용 이런 강점들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 높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는 물론 클라우드 환경에서까지 서버의 권한 접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데모를 보시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데모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어떻게 보면 그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네. 일단 뭐 데모는 굉장히 간단한 데모예요. 그래서 네. IDC는 사실 기존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크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일단은 데모에 대한 대상 시스템은 이제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만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이 첫 번째 사용자들이 접근해야 될 이 포탈 화면이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구성되어 있군요. 네, 네. 네. 그렇죠. 아이디와 패스워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시스템의 목록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윈도우즈 어드민 관리자로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윈도우즈 어드민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OTP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첫 번째 아이디 패스워드 플러스 그다음에 핀 코드를 이제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네. 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제 폰에 지금 실제로 네. 폰으로 네. 네, OTP 받으셔서 네네 OTP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번호를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네, 로그인 예, 되었네요. 로그인 돼서 실제로 이 윈도우즈 관리자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서버 목록만 이렇게 쭉 나타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우선 뭐 다른 데모에 거는 안 나타나죠. 윈도우 서버 네, 윈도우즈 관리자니까. 서버만 지금 네, 있습니다. 네. 윈도우즈 서버만 있고 이제 이 편의성을 위해서 이 모바일 OTP는 로그인하는 계정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즈 어드민만 지금 모바일 OTP를 해놓고요. 매번 OTP를 넣으면 지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정은 다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리눅스 관리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리눅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시스템만 보이죠? 네. 그래서 실제 리눅스 관리자는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리눅스 시스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의 특성이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룹핑을 다 할 수 있고요. 그 그룹에 따라서 보여지는 시스템 목록들이 이제 다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시연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선 최고 관리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권한을 획득하면 안 되죠. 네, 해커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OTP를 넣을 걸 그랬나요? 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최고 네네. 관리자. 네. 네. 체계 관리자는 전체 시스템 목록이 다 아, 나타납니다. 보이네요. 네, 네. 다 나타나고 아까 보여지지 않았던 여러 다른 그룹들도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시크릿 서버는 기본적으로 리소스 그룹이나 아니면 이제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폴더라는 걸로 표현을 다 합니다. 네. 네, 폴더라는 걸로 구분을 져서 폴더 내 결국에는 이 시스템 정보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워크플로우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도 있는데 뭐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워크플로우에 연계하도록 하는 부분들 요청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연 내에서는 이제 워크플로우 부분은 이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시스템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계정을 왜 써야 되는지를 사유를 적게 되어 있어요. 사유를 적어야 되나요? 네, 네. 그래서 뭐 다 흔적이 남아 있겠군요. 네, 그래서 네.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이 계정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유를 그러니까 요거는 워크플로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워크플로우는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데 요건 단순히 이 계정을 왜 써야 되는지 이유만 네. 적어 놓으면 사실 이제 사후 관리 목적으로 이제 보통 이런 기능들에 사실 대해서 저 기능만으로도 많이, 사실 네. 이렇게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들어간 내부자도 네네. 한 번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은 네. 느낌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정보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퍼블릭 IP가 아니에요. 클라우드이니까 네. 이제 프라이빗 IP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중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외부에서 접근하는 포인트는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에 프라이빗 IP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커멘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또 다른 어드민 계정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그렇지만은 보시면 계정만 있지 패스워드 정보는 없어요. 그렇죠. 네, 패스워드 정보 없이 이제 사용자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시스템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원격 데스크탑인 이제 RDP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시스템에 접근하게 됩니다. 아, 네. 네, 시스템 접근된 걸 볼 수가 접근됐네요.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저도 마찬가지, 유저 계정도 마찬가지로 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윈도우즈 시스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요 안에서 했던 이력들은 이제 다 기록이 되게 되겠죠. 네. 요번에 이제 리눅스 시스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잘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잘 보일까요? 글씨를 좀 키워야... 네, 지금 전체 화면으로 글씨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죠. 네, 네, 그럴까요? 네.
그 정도로만 네, 하시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 메뉴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유저네임이 이제 유저네임 매우 복잡하게 바뀌어 있죠. 네. 네. 실제 지금 로그인한 유저는 우분투입니다. 예, 뒤에 네. 보면은 이제 우분투 유저로 이제 로그인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트웨이에서 메시지를 뿌려주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내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 지금 보면 패스워드는 없어요. 패스워드는 없고 이제 키로 접근하는 부분인데 아까 했듯이 키도 이제 동일하게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이제 키 부분도 이제 감춰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렇게 패스워드만 우선은 이제 감춰진 화면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일어났던 액션들은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뒤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부분을 위해서 우선 이 창을 열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까 시스템에 대한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디스커버리 기능을 하는데 디스커버리 대상을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에 조인되어 있는 경우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그 다음에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경우는 IP 대역대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IP 대역을 이제 특정 서버로만 지정을 했습니다. 특정 서버로만 지정을 해줘서 디스커버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3개의 계정이 있어요.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이 되게 많은데 왜 3개지? 그래서 요 같은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243번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243 서버에 etc 밑에 패스워드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계정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계정인데 디스커버리 왜 이것만 해오지 하는데 이 계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면은 로그인이 가능한 계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그인이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적인 계정은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계정이라 하더라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디스커버리가 될 거고요. 로그인 되지 않은 계정은 기본적으로는 디스커버리 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한번 사용자를 더 추가해 볼게요. 그죠? 이게 우분투니까. 네. 루트 권한이 필요하죠. 그래서 sudo 통해서 유저 add라는 명령 통해서 user2라는 요 계정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뭐 스케줄 기반으로 디스커버리 해오겠습니다만은 시안의 편의성을 위해서 매뉴얼 디스커버리를 시도를 해봤고요. 아까 나타나지 않았던 user2가 이제 바로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user2 나타나는 이 시스템을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아까 시크릿에 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한 액션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을 한눈에 싹 보여주네요. 네,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도 보는 것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타나는 게 보여지죠. 여기 같은 화면입니다. 네. 같은 화면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명령을 치게 되면 저쪽에도 나타나고 있네요. 네, 동일하게 네, 나타나고 네. 있어서 실제 작업자들이 작업하고 있는데 옆에 있지 않더라도 사실 옆에 있으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있지 않더라도 원격지에서 동일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원격에서. 네네, 원격에서 네, 지금 네.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새 창에. 네네, 창에 이제 뜨게 되죠. 지금 네, 어떤 네, 여기 보면은 작업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 약간 섬찟할 네.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그럴 수 있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가 작업이 정말 이상해요. 네. 예상했던 그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중단시킬 수도 있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이제 중단 요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사라지죠. 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 메시지가 잘 안 보이시죠? 메시지 뜬과 동시에 이게 자동으로 이제 차단이 됩니다. 그냥 네. 중지해 주세요 메시지만 했는데도 네.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명령 자체는 그 끊는 명령을 네, 내린 거예요. 네, 네. 내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 차단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했던 작업 내역들이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생성돼서 이제 볼 수 있는 화면이 이제 나타나고요. 사실 윈도우즈 시스템도 이렇게 레코딩이 쭉 돼요. 레코딩이 네. 쭉 돼서 뭐 접속하는 화면밖에 안 되겠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본 거 다르게 옆에 이제 키스트로크가 없죠. 사실 키 입력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키스트로크는 없는데 사실 키스트로크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제가 키스트로크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모듈 하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 리눅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그 시스템, 우분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레코딩은 좀 시간이 걸리고 있으니까 다른 시스템 잠깐 볼게요. 네. 이렇게 다른 쪽 했던 그 시스템인데 시스템 시연한 내용을 보면은 실제 이렇게 그 내용이 그대로 영상도 나오는데요. 사용자가 키 입력을 한 부분이 있으면 키 입력한 결과까지도 같이 다 보여줍니다. 거의 뭐 CCTV 같은 네, 느낌인데요. 네, 네, CCTV죠. 네. 네. 네, CCTV의 역할로 해서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레코딩하는데 이게 서버 사양이 작다 보니까는 네. 레코딩 시간이 소요돼서 좀 작업을 많이 했던 것들을 좀 볼게요. 네, 요걸 보면 되겠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실제 밑에 보시면은 접근했던 디테일한 결과값까지도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결과에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 했던 그 사항들을 이제 아웃풋들을 다 보여주는 이제 그런 창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은 이제 별도의 다른 곳에 저장 보관이 필요하면 이렇게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네. 다운로드해서 제출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크릿 서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솔루션적으로 특이할 만한 부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라이센스 체계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라이센스 체계도 제가 유저 기반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대상 시스템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제 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모를 보셨는데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설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내부자에 의한 계획적인 유출, 타인의 아이디 정보 도용, 계정 도용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일어나면 네, 안 되는데 네, 사실상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겠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쨌든 이 솔루션을 통해서 네. 일정 부분 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이제 네. 내부자에 의한 계획적인 유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을 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솔루션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한 가지의 시스템 더 필요해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UBA라고 하는 네. 이제 IBM에서도 이제 큐레이터의 기반의 이제 유저 비헤비어 어널리시스라는 이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사용자 이상행위 분석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사용자 네. 이상행위 분석을 통해서. 근데 단순히 이제 보통 이제 UBA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이상행위 분석을 로그 기반으로만 해요. 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시킨다 그러면은 사용자의 계정 현황이나 권한 현황 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권한을 계속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한다는 표현을 제가 왜 쓰냐면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그룹과 상당히 다르게 권한 정보를 많이 취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네. 합니다. 시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까지 파악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아까 분산돼 있으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UBA 시스템과 같이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면 근본적까지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내부자가 유출하는 그런 시도들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그 권한 접근할 때 그 네. 목적을 쓰는 그 창 있잖아요. 네네.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그런 악의적인 목적을 가졌더라도 그걸 딱 본 순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지? 약간 그러면서 주춤하게 될 것 같은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았어요. 네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투팩터 인증은 어떤 범위로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투팩터나 이제 투채널이나 이 인증 수단 강화는 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시스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세대 인증 방식에 대해서 투팩터 내지는 투채널 이상의 그런 인증 수단들이 많이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크릿 서버의 과금 방식 또는 네. 금액이 네. 어떻게 되나요? 네. 가장 아마 오늘 보신 네.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내용입니다. 네. 금액까지는 뭐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 쪽 IBM 영업하시는 분께 문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금 방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포털 시스템에 로그인된 사용자 수만큼 과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정 수만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담당자가 1명이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될 시스템이 예를 들면 100만 개다. 계정은 수억 개다. 그러면 이제 IBM에 지불될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1명만 받습니다. 관리자 계정 1명만 받는다는 거예요? 네네, 이 시스템에 접근하는. 네. 그러니까 시크릿 서버에 접근하는. 네네네. 네. 근데 뭐 디테일한 거는 사실은 이제 영업하시는 분께 문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 수 기반으로 라이센스를 한다라는 점에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자와 계정 해킹 등을 통해 외부인이 접속했을 때 구별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접근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뭐 IP, 정상적인 네트워크 존에서 정상적인 아이디 패스워드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접근하는 패턴이 되겠는데요. 계정 해킹 했을 때는 그 전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어떤 방식을 했을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피싱을 했든 아니면 브루트포스를 했든 그 이전의 사전적인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IP 대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관리하고 있는 사용자 PC를 해킹한 경우에는 동일한 IP에서 접근하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이제 접근 경로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만 알게 된 경우에는 IP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서버 접근 관리 솔루션이 타사 제품과 차별화된 기능과 강점은 무엇인가요? 총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네요. 네. 타사 제품과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분산 아키텍처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간을 전부 다 중앙 집중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산 엔지니어라든지 뭐 이런 컴포넌트부터 시작해서 그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했던 솔루션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까지 다 이용하시는 고객 중에서 접근 관리를 한눈에 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적합한 솔루션으로 보입니다. 네. 실장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 솔루션이 동종에 경쟁하는 솔루션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장 영역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이브리드에서 기능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경쟁사 쪽에서. 그 다음에 또 이 클라우드로 확대되면서 이 둘 간을 한꺼번에 통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고민이 있거나 이런 불만사항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IBM의 시크릿 서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공공된 기관의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IBM에 문의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IBM과 함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서버의 접근 권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쇼TV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